요즘 내가 들어본 것 중 제일 웃긴 건 장링허가 중국 연예계의 자하오라는 말이야. 이 밈은 그냥 좀 중2병 같고 과하게 힘을 주는 행동을 놀릴 때 쓰는 말이야. 실력은 평범한데 이상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말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조금만 중2병스럽게 농담을 해도 바로 자하오라고 하더라.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첫 번째에는 18로 계산했어. 제작진이 세 자릿수라고 알려줬고 그는 바로 기호를 이 긴 숫자들을 더하고 빼서 결과를 내야 해. 아마 한 줄씩 계산해서 계속 누적하는 방식인 것 같아. 각 줄의 숫자를 빠르게 계산해서 하나의 결과를 내고 그 A를 바탕으로 두 번째 줄의 숫자를 다시 계산해서 B를 만든 다음 계속 누적하는 거지. 이 계산법은 정말 빨라. 하지만 확실히 실수하기도 쉬워. 물론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말할 수도 있어. 사람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하오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 물론 그 프로그램은 린저우 같은 프로그램과는 다르지. 그래도 꽤 예능적인 성격이 강하고 추리 난이도도 비교적 쉬운 프로그램이야. 그래도 안에는 문제를 푸는 장면이 꽤 많아. 예를 들어 추리 시간이 있는 문제도 있고 사람 수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미로를 추리하는 문제도 있어.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로 연결 문제야. 미로 벽에 있는 그 블록을 바꾸면 미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의 여러 추리 방식을 보면 자신만의 이과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 단순히 자기 성적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졸업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사고방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의 일에도 이어져. 홍보대사를 맡았을 때 레노버를 홍보하면서 원고 없이 연설할 수 있고 홍보대사의 시각에서 제품 매니저의 시각으로 바꿔서 제품의 협업 기능을 설명하기도 해.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홈이 하나 생겨. 보이지? 이 홈은 휴대폰을 너무 오래 사용했다는 뜻이야. 휴대폰이 너무 무거우면 손가락이 눌려 변형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계속 아주 얇고 가벼운 휴대폰을 쓰고 있었어. 그래야 내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일과 생활에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동차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 차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문제를 짚어내기도 해. 정말 편리해. 내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밤이 되면 차고에 들어갔을 때 사이드미러로 뒤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전자식 룸미러가 있으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뒤쪽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 이런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그의 발언을 다시 보면 알게 될 거야. 왜 이런 브랜드들이 그를 선택하는지, 왜 브랜드 관계자들이 그를 좋아하는지. 학벌 좋은 수재 이미지에 대해서는 데뷔할 때부터 자신은 수재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어. 하지만 이과 성적이 좋은 건 사실이야. 한번 살펴보자. 우선 2016년 장수성 대학 입시 정책을 보면 이과생 수학은 160점에 추가 문제 40점이 더해져. 총점이 200점이야. 그는 182점을 받았어. 게다가 이 수학 시험에는 객관식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찍어서 맞힐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거야. 물리와 화학은 둘 다 A+였고 당시에는 장수성 수험생이 985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까웠어. 그런데 총점은 조금 부족했던 거야. 당시 장수성 대학 입시에서 점수 구간별 순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의 총점 378점은 성 전체 이과생 중 상위 약 2.5% 정도였고 대략 성 전체 이과 9,000등 정도였어. 누구나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굉장히 거만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그는 꽤 솔직하고 털털한 편이야. 같은 프로그램의 게스트가 농담을 해도 인터뷰 진행자가 장난을 쳐도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제작진이 일부러 망신 주는 편집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 오히려 계속 웃으며 어울리고 끝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줘. 이런 것까지 자하오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네. 182점을 받은 자하오라면 말이야. 이제 운동 얘기도 해보자. 데뷔 초의 인터뷰 영상을 가져다가 몇 년 뒤 예능에서 복근을 공개한 것과 시간차를 두고 비교하면서 마치 잘못이라도 찾듯이 평가하면 되지. 2020년에 복근 이야기를 했는데 2023년 3월 촬영본을 가져와서 게다가 방금 밥까지 먹은 직후에 바로 복근을 확인하는 게임 영상과 비교하는 건 뭐야? 뭐가 그렇게 어이없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다들 즐거워 보이던데 괜히 이를 키워서 화를 자초하는 것도 참. 자, 내가 가려줄게. 내가 가려줄게. 됐어. 괜찮아. 진지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현장에서 복근 보여달라고 했다고 꼭 보여줘야 해? 스트립쇼도 아니잖아. 또 촬영장에서 그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세상에. 종료를 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그 장면은 그냥 슬로모션 장면이야. 잔잔한 슬로모션을 찍어야 해서 흔들 목마를 탄 것뿐인데 그게 말을 못한다는 뜻이야?
현장 사진이나 영상은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가 말을 타고 질주하는 장면도 널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눈을 감고 안 본 척하네. 이럴 때는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도 현장 촬영본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게임 이야기도 있어. 많은 남자들이 게임할 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는 인터뷰에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팬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 안 긴장했는데 진짜 내가 긴장한 줄 알았어? 게임 한 판 하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해? 이기고 지는 건 운이지. 생일에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같이 게임을 했는데 결국 팬들에게 완전히 졌어. 그냥 농담으로 넘겼지. 그 일을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너희가 꼭 그 사람들이 나를 박살내게 해야 해. 나를 박살내고 나면 나는 그 사람들 게임을 받아치고 너희랑 채팅도 할 수 있잖아. 알겠지? 너희가 나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굳이 내 화면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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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그 사람한테 완전히 털렸어. 너무하잖아. 너희 너무 잘한다. 심지어 발로란트 이벤트 경기에서도 그는 겸손하게 상대가 자신을 이기게 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일부 영상 계정들의 입에 들어가면 또 허세가 되는 거야? 정반대인 말까지 결국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네. 사람마다 게임할 때는 완전히 다른데 무대에 올라가서 막 앉았을 때 앉은 순간부터 내 손이 계속 떨렸어. 오늘은 정말 긴장했거든. 그리고 나도 다른 건 다들 우리 경기를 보면서 그냥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야. 장링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아크의 회사 마케팅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랬다면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대규모의 온라인 공격이 이어지지는 않았겠지.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 거의 좋은 기사 하나조차 없었어. 그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규모 온라인 공격을 겪은 뒤 처음 나온 인터뷰가 중국 영화 보도였어. 공익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그때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가 말했어. 가끔은 역할에 묶여있기도 한다고. 관객들이 자신을 특정한 역할에 고정해서 볼까봐 그렇다는 거야. 나에게는 가장 특별한 부분도 바로 이 점이야.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나 자신이기도 하고 가장 솔직한 나, 가장 진짜 같은 모습, 가장 솔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많은 경우 나는 역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역할에 내가 묶이기도 해. 사실 그는 더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보고 싶어해. 역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역할이 나에게 이미지를 조금 바꾸라고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하기 전에도 그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것. 배우라면 당연히 역할이죠. 역할은 배우의 기본이니까요. 그래도 역할을 통해 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 제 역할을 좋아하게 된 계기로 저라는 사람도 알아주신다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받는 건 어쩌면 일상적인 일이라고도 했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대. 스스로 생각하기에 방향이 올바르다면 단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말에 대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지. 전체 인터뷰를 봐도 이 말을 앞뒤 맥락에서 봐도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악성 댓글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일부 영상 계정들은 일부러 이 부분만 잘라서 다른 배우들이 악성 댓글에 대해 했던 말과 비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받는다는 이 말이 표절이라고까지 해. 마치 여기저기서 한 말을 짜깁기 한 것처럼 말이지. 나는 원래 치파서의 열성 시청자야. 이 말은 원래 어떤 배우가 한 말이 아니야. 마동이 치파서에서 했던 말이야. 오해받는 건 표현하는 사람의 숙명이라는 말이지. 원문은 왕서의 소설에서 나온 말이고 나중에 조금 바뀌어서 오해받는 건 표현하는 사람의 숙명이라는 말로 쓰이게 된 거야. 오해받는 건 표현하는 사람의 숙명이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심이라는 건 어쩌면 표현의 본질 아닐까 싶어.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 한 작품의 모든 문제를 한 사람에게 전부 떠넘길 때 그 사람은 그냥 배우로서 정상적으로 연기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타일리스트처럼 여기고 각본가처럼 여기고 심지어 프로그래머인 것처럼까지 여기잖아. 그리고 이 배우는 계속 침묵했고 결국 끝없이 욕을 먹다가 나와서 한마디 했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괜찮다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에너지 산업을 알아가고 진짜 자신의 모습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평범하고 가벼운 한마디를 아무리 좋게 봐주지 않더라도 모든 플랫폼에서 한 달 넘게 온라인 공격을 받은 뒤 그가 자신을 위해 한 유일한 해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보면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석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뜻을 왜곡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미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더 황당한 건 장지의 아버지 이야기야. 먼저 그가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보자. 2025년 말쯤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 장지가 이제 다시는 뜨지 못한다고. AI가 곧 떠오를 거라고도 했고
2026년 초가 되자 장지는 이미 끝났다고 하기 시작했어. 곧 끝날 거라고도 했고. 그러다가 주기가 나왔지. 주기가 나온 거야.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기의 성적이 좋았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현실은 내 주변의 남녀친구부터 회사 동료들까지 거의 다 이 드라마를 봤어. 그리고 지금이 벌써 8월인데도 샤오홍슈에서 아직도 볼 수 있어. 나 이제야 주기가 진짜 재밌다는 걸 알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실제로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굳이 광표나 친화령과 비교하지 않아. 애초에 타깃 시청자와 장르가 완전히 다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대체 누구의 이익을 건드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장닝허는 축하 파티 현장에서 이 작품이 업계에 자신감을 줬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또 누군가 나와서 그를 평가하더라. 다들 알다시피 요 몇 년 업계가 꽤 어려웠잖아. 나는 주기의 탄생이 나 자신에게도 모든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주기는 정말 보기 드문 작품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고 우리 장편 드라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억울한 일이야. 그가 인터넷을 완전히 끊고 살면서 지금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잖아.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주연한 작품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노고에 감사하고 자신과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해주는 거. 그런 마음 자체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외모에 관한 인터뷰도 있어. 그가 먼저 기무라 타쿠야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야. 그가 그 이름을 말하기 전부터 인터넷에 이미 기무라 타쿠야와 많이 닮았다는 글이 올라왔었거든.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런 말을 봤다고 한 거야. 그가 인터뷰를 봤던 시기에 그의 전체적인 스타일도 일본식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웠고 외모와 연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레오나르도가 레버넌트에 출연한 것을 예로 들었어. 이건 내가 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본 적이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예전에는 정말 잘생겼지만 오랫동안 오스카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변화를 시도해서 레버넌트에 출연했고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저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당신의 감정 표현을 놓치기도 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외적인 부분을 제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배우로서 본분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가 말한 관점에 나는 개인적으로 꽤 공감해. 사람의 얼굴이 대중의 인식 속에서 아주 정교하고 잘생긴 얼굴이라면 화면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요소를 무시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의 연기만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관객에게 남는 인상은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나?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TV에 나오니까 정말 눈에 확 띄는 거지. 예를 들어 두지안처럼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한 경우 TV에 나올 때마다 갑자기 뒤돌아보거나 갑자기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정말 눈이 확 뜨이는 미모라고 느끼게 돼. 하지만 판빙빙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미녀도 때로는 민낯으로 나오거나 아주 수수하게 꾸며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예를 들면 관음산, 나는 방금년이 아니다처럼 다르게 말하면 어쩌면 반드시 과거의 이미지와 아주 큰 대비가 되는 역할이 필요하거나 화장이나 스타일링을 바꿔야 관객에게 당신을 새롭게 바라볼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야. 물론 내가 장닝허를 이런 선배들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 관점 자체는 사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또 그가 이름을 바꾸고 대리 임신을 했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웃기더라.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참 대단해. 장형의 첫 작품인 소년대인부터 이미 장닝허라는 이름을 사용했어. 본인이 허디라고 불린 적도 없고 사람들이 린디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그것도 동생 디라고 직접 정정했어. 황제의 디가 아니라 이런 건 먼저 조사부터 해보는 게 어때? 그 다음에 AI로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예전에는 장닝허의 팬이 아니었어. 비록 아주 일찍부터 찰란저루를 통해 그를 알게 되긴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아이돌 느낌이 없다는 식의 평가를 들어봤어. 그런데 주기가 방영될 당시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의 모든 드라마를 전부 찾아서 한 번씩 봤어.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보니까 그의 전체 작품에서 사실 매 작품마다 굉장히 눈에 띄는 발전이 있더라. 개인적으로는 애니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해. 이 작품도 처음 방영됐을 때 빌리빌리에는 온통 욕하는 영상뿐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전혀 아니더라. 전체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그의 연기가 가장 좋았던 작품이야. 의사 역할이잖아. 많은 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정을 많이 눈빛으로 전달해야 했거든. 그리고 이 작품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주제도 나는 정말 좋아해. 그 다음 작품인 체리 호박의 장차 오시도 와, 이건 꼭 말해야겠어. 장닝허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체리 호박을 한번 봐. 정말 알게 될 거야. 이건 우리가 알던 장닝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사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알게 돼.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갑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직접 브랜드 일을 하고 있어서 가끔 우리도 다른 브랜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해. 내가 들은 평가는 거의 다 협조를 정말 잘하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함께 일하는 여성 동료들에게도 항상 잘 챙겨주고 그 프로그램에서 진직을 대하는 모습도 완전히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느낌이야. 여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건 그에게 완전히 몸에 밴 예의야. 무더운 날에 가족옷을 입은 세부가 있으면 그는 보자마자 걱정해. 너무 덥지 않을까 하고 가능하면 모두와 많이 통하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꼭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예의와 감사를 표현해.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협조해주고 거기에 더해 결과까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싫어하기 어렵거든. 물론 그는 때때로 정말 전형적인 남자 같고 눈치가 조금 없을 때도 있지만 사실 마음은 많은 사람보다 훨씬 섬세해. 진징이 아기를 낳은 뒤에는 특별히 그녀에게, 아기가 아니라 그녀에게 먼저 큰 축의금을 챙겨줬어. 팬들에게도 정말 잘해줘. 팬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한다는 걸 아니까 공개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부러 밖에 나와서 팬들에게 인사를 해. 후이후이의 일은 원래 그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 거라는 걸 알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어. 택시비까지 배상해주고 팬들이 너무 많아서 질서 유지가 힘들까봐 걱정하고 경호원들에게 밀크티도 사줬어. 그리고 모두가 이 어린 팬들을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주길 바라던 거야. 누군가 하루 종일 악의적인 사진만 올리는 것보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걸 더 믿어. 서명도를 200%까지 올린다고 내 눈이 멀기라도 하겠어? 사실 나는 계속 생각해왔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나는 물론 믿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진짜 장링어의 모습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선의적인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오해받는 건 어쩌면 표현하는 사람의 숙명일 수 있어. 하지만 함부로 오해하지 않는 것도 듣는 사람인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작은 선이라고 생각해. 한동안 나는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어. 그러다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조금씩 배우게 됐어. 내 상태를 어떻게 조절할지, 어떻게 그 안에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나에게 맞게 개선할 부분을 찾는 법을. 한 사람을 욕하는 건 아주 쉬워. 사진 몇 장을 아무렇게나 잘라내고 말 몇 마디, 영상 몇 개를 이리저리 짜깁게 하면 조회수가 생겨.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 하지만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 사람이 단순히 연기하고 있다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야.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연기할 수 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온갖 엉뚱한 말들을 넘어 진짜 그 사람을 알게 해준다면 어쩌면 당신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사실 그 사람은 원래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예전에는 그를 잘 몰랐고 그가 했던 말만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했어. 그런데 실제로 함께 지내보니까 그가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을 봤잖아. 아마 다들 생각했을 거야. 그럼 현장에서 한번 쳐보세요. 보통은 아무래도 조금 망설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춤을 춰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줄도 계속 따라 춤추고 내가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 우리가 이거 한번 더 해보라고 하면 내가 말했잖아. 그가 우리 말을 들을까? 그런데 분명 우리 말을 들을 거야. 그냥 바로 해주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그는 맑고 풋풋한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 맑으면서도 조금은 순수한 눈빛.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